4월 3일까지 조사한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월 3일이 선거 전에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3일까지 조사한 게. 4월 4일부터 조사한 거는 선거 전에 공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쏟아졌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추세상 야권에게 굉장히 뭔가 호전되는 듯한 그런 지역구가 다시 열세, 박빙 열세로 돌아선 곳이 많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저쪽에서 결집하니까 우리가 이 패색이 짙어진 것은 아닐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김용민 말 들으세요. 김용민이는 이미 1년 전부터 오늘의 그 선거 결과를 예측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울산 북구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울산 아닙니까? 한길리서치 폴리뉴스 조사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56.15. 와, 이 정도면은 지금 부산, 울산, 영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의 조사 결과 아닌가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56.2. 예, 정말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또 노동자들을 얼마나 윤석열 정권이 박대했습니까? 그 분노의 마음이 윤종호 지지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와, 그래요. 진보당의 경우를 보나 또 조국혁신당의 경우를 보나 한계가 많죠. 거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그 다수당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근데도 민주당의 어떤 그 중도 지향적 또 기본적으로 그 대중정당으로서 막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좀 선명한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유권자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번에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위는 국민의힘 박대동 30.8. 거의 2분의 1 수준인데요. 자, 강원 원주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웬일입니까? 원창목 전 시장과 박정아 현 의원 똑같이 44대 44. 공동 1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여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원창목 후보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연아님 말씀처럼 지금 원주 지역에 나름대로 레이더를 돌렸는데 원창목 전 시장의 평가가 좀 분분해요. 전 시장이면 뭔가 좀 프리미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원창목 전 시장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평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이 되려면은 박정화보다 한 2배, 3배는 열심히 선거운동해야 합니다. 예, 원창목 후보 분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박정화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총 8개 지역구인데 그중에서 춘천갑, 원주갑, 원주을 이 세 군데는 반드시 의석이 확보돼야 하는데 원창목 전 시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원주에 계신 분들. 우리 임마누엘 님이 지금 원주 사시거든요. 원창목 시장 일을 잘 못했어요. 저도 민주당 후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구시구나. 그래도 그렇지. 박정화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조사 보니까 가상번호, 무선 전화 면접. 요게 또 눈길을 끄네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무선 전화 면접. 이거 야권 지지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전화 면접이요. 민주정부 때는 무선 전화 면접이 가장 좋은 선택지예요. 여론조사 업체에서. 근데 내 목소리로 저 국민의힘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라니까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무선 전화 면접 조사, 100% 조사. 요거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야권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원창목 시장에게는 이 상승세의 결과를 얻을 여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자, 계속해서 또 충남 홍성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전화 면접이군요. 전화 면접이에요. 예. 근데 격차가 제법 납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7%포인트 격차인데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47%,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40%.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양승조 후보가 뭔가 좀 상승세를 띠다가 조금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근데 무선 전화 면접이란 점, 이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수원병으로 가보겠습니다. 48대 35.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13%포인트 격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수원병은 이제 승세가 굳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경기도 성남 분당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 51, 안철수 38. 네.
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100% 전화 면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후보가 승세를 굳혔네요. 자,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좀 난조를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60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경기도가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은 동두천, 연천, 양주, 을 지역구하고 포천, 가평 지역, 그리고 양평, 여주 지역,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남, 분당, 갑, 요 네 군데 정도가 민주당에게 좀 어려운 지역이다. 그동안 그렇게 판단이 되어 왔는데 성남, 분당,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국리서치 KBS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군데? 예,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겸허하게 기다려야지. 우리가 세석 빼고 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절대 지양해야 할 태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영등포를 보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1%포인트 격차네요. 근데 아까 KBS를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길 거예요. 김민석 후보. 올해 시작할 때는 패색이 짙었던 곳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예. 근데 지금 격차를 많이 벌려놓았는데 한국리서치 K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1%포인트 격차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100% 전화 면접이었습니다. 자, 우리 커피 더불어 몰빵님 0.73%포인트 격차로 진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의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가 나온 지역인데 상대편은 전두환의 익스 사위 윤상현. 네, 한국리서치와 KBS의 조사는 남영희 후보가 3%포인트 격차로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코리아 리서치와 MBC 조사 결과는 윤상현 48, 남영희 43 이렇게 나왔는데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 남영희 47, 윤상현 45.4 이렇게 나왔습니다. 셋 다 500명대 조사인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네. 이 오차범위인데 그 KBS하고 MBC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근데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는 무선 ARS 조사. 네, 무선 ARS 조사에서는 남영희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도 남영희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죠. 네, 일단은 남영희 후보 푸른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이 전두환 과거 사위예요. 모르셨구나. 그러셨습니다. 익스 사위고 지금은 롯데가의 그 재벌가 사위입니다. 정말 참 남들은 되게 한 번 하는 결혼을 두 번이나 하는데 둘 다 VIP 가문과 하는군요. 예. 윤상현이가 옛날에 전두환이한테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 그랬는데 목숨을 걸고 충성하진 못했네요. 예. 익스 사위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인천 계양을 두 군데 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멀찌감치 앞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늘 이재명 대표가 이겼는데 오차범위 안팎으로 뭐 이렇게 맨날 조사를 했죠? 아직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34번인가 조사를 했다고 어디 펜코 가니까 그렇게 적었던데 34전 34승 0패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이는 34전 0승 34패 이렇게 돼 있어요. 35번입니까? 어쨌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원희룡이가. 예. 아니 쓸데없는 여론조사를 왜 하지요? 행여나 원희룡이가 한번 엎을까 싶어서 여러분 계양을 한번 가보세요. 원희룡이 어떤 대접받는지. 아이고 정말 한심하네. 자, 전주 을로 가보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와 전주문화방송 등이 조사한 건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54%, 그리고 정운천 후보 22%로 이미 여기는 끝났어요. 여기 돈 들여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참 무리인데 왜 이렇게 여기 조사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남 지역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굳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예. 아니, 뭐, 물론 이제 대구 경북에서 우리 그 국민의힘이 심판받기를 바라시는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예. 괜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민심은 변할 수 있다. 이걸 상수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서울 동작을 조사를 많이 했는데, 보십시오. 셋 다 전화 면접입니다. 그리고 하나 빼고 두 개는 오차범위 아니군요. 요즘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42에서 43%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나경원이는 46, 53, 48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추세는 류삼영에게 굉장히 힘이 실렸어요. 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자, 지금 마지막에 나온 여론조사 전부 다 무선 전화 면접인데 응답자가 자기 목소리로 이 얘기를 해야 하는 조사 결과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여론조사가 이 동작을 유권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서울 용산도 세 군데에서 조사했습니다. 2승 1패네요.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한국리서치 KBS 조사는 10%포인트 격차로 강태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넥스트 리서치와 MBN 조사는 오차범위 아니고요. 1%포인트 격차로 권영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한국갤럽과 서울경제신문 조사는요. 강태웅 47, 권영세 40이었습니다. 그래서 2승 1패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6개 여론조사 모두 무선 전화 면접인데 서울 동작을은 확실하게 지금 둘이 접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경원이 이기는 것도 있지만 두 개는 또 오차범위 아닙니다. 추세도 봐야 되는데 당장 드러난 이 지지율 프로테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추이를 봐야 돼요. 누가 상승세인가. 아직 선거가 닷새 남은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류삼영의 잠재력도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요태디님 확실한 건 보수가 결집 중인 듯 보입니다. 맞습니다. 보수도 결집하고 있어요. 근데 무선 전화 면접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ARS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응답하기 좋은데 왜 굳이 전화 면접으로 하는지 야권 지지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왜 그런 조사 방식을 택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을 2개 조사인데 둘 다 무선 전화 면접입니다. 송기호 후보는 KBS나 MBC 조사에서 모두 39% 받았는데 배현진은 하나는 50, 하나는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송파을 힘든 지역이긴 한데 여기도 알 수 없다. 송기호 후보가 많이 따라왔어요. 아, 근데 한 10%포인트 격차는 좀 너무 커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지요. 토론을 봤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확실히 배현진이가 방송 앵커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미 국회의원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언변에서 사실은 딸리진 않아요. 이 송기호 후보는 컨텐츠가 많은 분이거든요. 머릿속에 들어간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방송 토론에서는 좀 배현진한테 밀리더라고. 예, 뭔가 좀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켜야 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5일 동안, 닷새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하셔서 이 판을 엎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배현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청양. 아, 여기는 원래 험지인데 박수현 후보가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를 2%포인트까지 쫓아갔습니다. 지금 정진석 44, 박수현 42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따라왔어요.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다가 많이 쫓아왔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추인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했네요. 네, 부산 수영 가보겠습니다. 정연욱하고 장해찬이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어부지리 효과도 분명히 보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타보이스 JTBC 조사와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 결과 모두 35%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욱이 조원 CNI 조사에서는 유동철 후보 턱 밑까지 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또 장해찬이가 계속 정연욱한테 밀리고 근데 정연욱이가 2등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정말 윤석열로서는 낯이 안 서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장해찬을 밀어줬는데 장해찬이가 2등도 아니고 3등을 한다. 아, 게다가 정연욱은 한동훈 아바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연욱과 장해찬의 대결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동작갑으로 가보지요. 김병기 44, 장진영 34. 아이고, 김병기 후보가 승세를 굳혔네요. 예. 장진영 또 여러 가지 추문들이 많더만. 네. 어쨌든 동작갑은 김병기 현 의원이 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보지요. 도봉갑 두 군데서 조사했습니다. 안귀령 후보가 나온 곳인데 둘 다 오차 범위 밖으로 안귀령 후보가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를 따돌린 걸로 나왔습니다. 메타보이스 JTBC 조사와 여론조사 공정과 데일리안이 조사한 것. 네. 모두 안귀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참 여러 가지로 안귀령 상처 입히고 또 흔들고 그랬었는데 잘 견뎠습니다. 네. 참 역시 사람이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귀령 씨가. 국회에 가서 훌륭한 또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로서 안귀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큰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안귀령 씨. 낭만라이더 의회 TV님 오늘 광교 카페 거리에서 김준혁 후보 봤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김준혁 교수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한동훈이가 오늘 머릿속에 나쁜 생각만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야, 김준혁이 한동훈이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김준혁 교수한테 연락해서 힘내시라. 이 난관은 뚫고 나가야 된다. 이건 김준혁 개인에 대한 어떤 비토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규탄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큰 상대와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런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들 한 명 한 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김준혁 교수가. 예, 여러분 김준혁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 거셔서 김준혁 후보 힘내시라.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 아니 이 전쟁이 쉬울 줄 알았냐? 당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역사의 어떤 정기와 정의를 위해서 국회에 가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수많은 마구니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분이 학자다 보니까 누가 학자를 공격하고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참 사실 이 국면이 많이 생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정치를 한다는 게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겠다는 그런 결심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예, 우리 김 교수님 정말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자기 신변을 잘 돌아봤고요. 또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해 왔는데 할 수 없어요. 이 정치라는 링 위에 올라왔으니 맞을 때는 또 잘 맞아야 하고요. 지금 선거 때까지 무난하게 갈 수만은 없다. 이게 나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닥쳐있는 현실에서 할 수 없죠. 싸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지지하시는 분에게서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모습도 보이면 안 됩니다. 잘 드시고 그리고 더욱더 에너지가 넘치게 보이셔야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이름 없음님 5,000원 보내시면서 예.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가 선거 끝나고 당선자들을 대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총선 결과를 엎어버리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승을 해야 됩니다. 압승을 해야 돼요. 제가 몇 석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압승을 하면은 윤석열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몇 대 몇인데 네가 그걸 바꾸려고 해? 그게 너무 오만한데? 라면서 국민들이 반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기가 가장 서울에서 위험합니다. 강남, 서초 여기 빼고 서울 중구 성동구를 박성준 후보가 나온 곳 여기는 지금 안 좋아요. 상황이. 여기야말로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다들 중구 성동구면은 성동구 갑의 전현희처럼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설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박성준 후보가 좀 위태롭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연수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둘 다 오차범위 안에서 박찬대 후보가 앞서는 양상이긴 한데 여기는 늘 박빙이었네요. 예, 그런데 한 번도 박찬대 후보가 진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박찬대 후보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계속 엎어지고 또 다시 또 엎어지는 그런 결과라면은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이기는 것은 장사 없어요.
예, 꾸준히 이기는 거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조사도 보니까 박찬대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조사 추이가 실제 인천 연수갑의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박찬대 후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구 사시는 분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부평을로 가볼까요? 박선원 후보. 이 부평을은 그 홍영표 지역구거든요. 홍영표는 3등이고요. 박선원 후보가 44.5,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가 35.7. 네, 박선원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갑 소병훈 의원, 이번에 되시면 3선이 되겠죠. 52.7%, 아주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따님이 그 소재인 변호사님, 우리 저 김용민 TV의 고정 패널이셨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또 아버지의 당선을 돕기 위해 올해 이제 출근해야 되는 변호사 사무실, 거기다가 양해를 구하고 업무와 선거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재인 변호사께서 2016년 총선 때부터 2012년인가 그때부터 아버지의 선거운동 돕는데 효녀입니다. 예, 가가지고 뭐 바이올린 아주 잘 켜시거든요. 어느 곳을 가든지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아버지를 도와달라 이렇게 열심히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카페42님, 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지금 선거 때는 어느 누구라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나가셔서 그렇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염려가 됩니다. 네, 자, 경기도 광주갑까지 봤습니다. 다음도 가보시죠. 네, 이번엔 제주 서귀포입니다. 또 제주을, 제주갑, 제주 3개 지역구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네, 제주도는 뭐 일찌감치 판세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충남 천안갑으로 가보지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51.5, 천안을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52.8, 그리고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 천안 3군데 모두 민주당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2위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천안에서 이렇게 승기를 잡으니까 충남의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서울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오차범위 아닌데 고민정 48, 오신환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5%포인트 격차입니다. 고민정 후보, 여간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주 현격한 격차로 따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 영등포갑 2군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넥스트 리서치와 한국갤럽 조사인데 둘 다 최현일 전 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건너간 김영주 후보는 넥스트 리서치는 36, 한국갤럽은 37%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중성동갑으로 가보지요. 전현희 후보가 나온 곳인데요. 한국갤럽에서도 조사한 게 있네요. 하나는 52, 하나는 48. 윤희숙 후보는 넥스트 리서치 39, 한국갤럽 36. 어쨌든 둘 다 전현희 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계속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천 중강화 옹진. 야, 이거 굉장히 오늘 여론조사에 거의 뭐 백미를 이루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조택상 후보가 49.2% 민주당 후보인데 중강화 옹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요 근래 들어선 전혀 없었을 거예요. 2위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를 뭐 물론 소폭으로 앞서긴 하지만 어쨌든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합니다. 보수 성지에서 조택상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강화 옹진, 예전에는 뭐 강화도 옹진군 아시죠 여러분? 옹진군에 백령도가 있어요. 이곳에는 그동안 그 도시 아닌 곳이고요. 또 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구인데 여기에 저게 포함됐네. 영종도는 또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영종도가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인구가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네, 자, 조택상 후보 이렇게 해서 승리한다면은 인천에서 질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질 곳이 없어요. 14개 지역구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택상 후보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네, 역사를 새로 쓰나요?
예, 우리 케어포2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종도 인구가 12만이고 강화도 인구가 8만. 옛날에는 없었던 영종도 인구 아니겠습니까? 14군데 인천에서 모두 이긴다면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 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로 가면서 지금 인천이 야당 정치의 어떤 그 1번지가 됐어요. 신도시만 생기면 거기는 압승이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포갑 노웅래 의원이 거기에 또 뉴타운 끌어왔는데 그 뉴타운 들어선 이후로 마포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난조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이 국민의힘이 됐어요. 박강수라고. 네,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 두 군데서 조사했는데 둘 다 곽상원 후보가 50%가 넘는 지지율로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후보 하나는 37, 하나는 36.1 곽상원 후보에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 여기는 이제 나소열 전 군수가 나온 곳인데 이번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2.7%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에게 밀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차범위 아니고요. 나소열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띠고 있고 며칠 전 있었던 여론조사 꽃에서는 또 앞서가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자, 오전 6기에 나소열 파이팅 이런 반응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자, 이번에 용인병 제가 사는 용인병 부승찬 51.7 고석 42.5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차범위 바뀌군요. 부승찬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부승찬 후보 정말 잘생겼고요. 잘생겼다는 게 뭐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웃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부승찬 후보. 네, 기본적으로 인기 있게 생겼어요. 사람이 인격도 또 지성도 빛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병 유권자분들이 아주 세련된 그런 부승찬 후보에게 또 굉장히 의식도 정신도 맑고 정의롭잖아요. 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가 잘생겼다. 시원시원하게 잘생겼다. 그것도 있지만요. 부승찬 후보의 진짜 매력은 웃음이에요. 웃으면서 악수하면은 그냥 부승찬한테 집문서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부승찬 국회의원 그리고 황기철 국회의원 그리고 김병주 국회의원 이렇게 세 분이 국회에 들어간다. 한 분은 육군, 한 분은 해군, 한 분은 공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육해공. 3명의 국방위원들이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는 모습 보게 된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권 때 우리 어떤 군사력이 퇴조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 수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황기철, 부승찬이 들어간 국회. 여러 가지로 참 안심이 됩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하남갑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따돌리고 지금 앞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0.6%포인트만 더하면은 50%의 지지율을 얻게 되는군요. 서울 송파병 가보겠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결과 얼마 전에 동아일보하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남인순 47.6, 김근식 45.5. 김근식은 막 보수 논객들한테 이번에 분위기 너무 좋다. 이번에 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남인순 의원의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좀 앞서지 않느냐. 이걸로 만족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2.1%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 예. 자, 그래요. 많이 했는데 아직 3개 남았습니다. 네. 서울 양천갑 황희 후보 47.3, 구자룡 후보 46.7. 아이고, 딱 붙었네. 0.6%포인트 격차. 황희 후보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관리 잘해서 참 어려운 지역구죠. 양천갑 여기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병은 모경종 후보 아시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50.6%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같은 경우에 강청희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이죠. 이분이 지금 2%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강남을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네, 정말 배가 부릅니다. 강청희 후보 계속 상승세였는데 사고를 한번 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후보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네, 4월 5일 오후 2시까지 올라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흥갑입니다. 아마 첫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나 뻔해서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길리서치 시흥신문 조사 결과인데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후보 54.6%, 네, 압도적 격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0.1%포인트 차이거든요.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 34.5%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 네, 세 군데서 조사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YTN, 한국갤럽 중앙일보, 그리고 여론조사 꽃, 이렇게 세 군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모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차범위 아닌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같은 경우 43대 39, 한국갤럽 중앙일보는 49대 43,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45.8대 40.4,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위 안철수 후보, 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지나요? 경기도 화성을 또 두 군데서 조사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각각 YTN 중앙일보가 의뢰를 했습니다. 공영훈 후보 4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두 군데 모두 3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서울 용산 가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YTN 조사인데요.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 44, 2위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YTN이 경남 양산을도 조사했네요. 네, 김두관 47, 김태호 37, 10%포인트 격차네요. 네, 이 정도면 오차범위 바뀐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의 승세가 굳어지는지 주목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CBS가 조사한 부산 남구, 네, 1.1%포인트 격차긴 합니다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열세를 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46.5인데 1.1%포인트 격차로 박재호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병입니다. 코프라 기호일보 조사인데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52.1, 2위는 국민의힘 박문규 40.1, 오차범위 밖으로 김영진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YTN 조사인데요. 민형배 60,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요. 60%대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네. 2위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인데 11%입니다. 그래요. 15%에서 11%. 자, 15% 넘어가면 선거비 전액 보전 받는데 10% 넘으면 절반. 네, 그 밑은 본인이 전액 다 감당해야 합니다. 11%네요. 네, 이낙연 후보. 상당히 마음이 신선하겠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YTN이 조사를 했는데 박수현 후보 많이 밀리는 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정진석 후보와 42대 42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승세 흐름인가요? 정진석 잡을 수 있을까요? 주목됩니다. 경기도 하남갑 조사가 또 있습니다.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인데요. 추미애 1위 46%, 이용 2위 43%입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만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을도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46, 국민의힘 김은혜 42, 김병욱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중앙일보 인천 부평을입니다. 1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43, 2위 국민의힘 김응호 27. 네, 강원 원주을도 한국갤럽 원주신문 조사입니다. 송기헌 51, 김완섭 38, 오차범위 밖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온 곳인데 홍익표 후보는 34.8, 경쟁자 국민의힘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군 44.2. 네, 9%대의 9%포인트대의 격차네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서울 강동갑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했습니다. 진선미 44.1, 민주당 후보지요. 자, 2위는 국민의힘 후보인 전주혜 후보 35.8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 중강화 옹진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는데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46.9,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6, 오차범위 안에서의 격차인데, 자, 어제 조사에서는, 자, 어젯밤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조택상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각축을 벌이는 중이네요. 조택상 후보의 상승세는 맞고요.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부산 사하을 놀랍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후보가 50.1,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가 42.2,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재성 후보의 상승세가 비로소 1위 역전을 가능케 했네요. 경기 시흥을 보겠습니다. 한길리서치 시흥신문조사인데요. 조정식 50.2, 김윤식 39. 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과반을 넘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이네요. 자, 충남 세 군데, 자, 충남 천안 세 군데, 갑을병을 보겠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천안병은 이정문 55.4, 천안을은 이재관 44.1, 천안갑은 문진석 45.7입니다. 네, 이 천안병은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는데 천안을과 천안갑은 오차범위 안에서의 각축입니다. 자, 천안 후보들 분발을 기대합니다.